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은책입니다. 오늘도 밤이 깊었습니다. 벌써 2시가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광화문의 천리안 집회의 요구사항 하나는 공수처법 철회입니다. 이제 야당의 요구가 조국 사태에서 공수처법 철회로 넘어갔습니다. 그 조국은 이제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의 화두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조국 일가의 온갖 비리가 드러나면서 조국표 검찰개혁, 조국표 사법개혁은 일단은 좌초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당력을 기울여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치 공수처법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상징인 양 말입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렸고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 판 크게 붙겠죠. 그런데 공수처법은 사실 검찰개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여당과 청와대 주장처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면 검찰개혁 문제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우선 개혁은 왜 하는 것일까요? 개혁. 2500년 전에 종이가 없어서 대나무 쪽이죠. 죽간에다가 붓으로 글을 쓰고 그걸 순서대로 쭉 묶어서 두루마리처럼 한 권으로 묶어놓은 것이 책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기를 썼던 후한의 사마천이 나이 19세에 이미 천하를 두루 살폈고 세상의 모든 전적, 그래 책을 다 보았다 해서 행로 10만리, 독서 10만 권이라고 했죠. 그때 읽었다는 독서 10만 권, 그 10만 권은 즉 주간 뭉치 10만 개입니다. 그 주간을 엮은 가죽권은 주간을 계속 넘길 때마다 해지기 마련이니까 그 가죽을 가는 그 일을 개혁 또는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가죽을 바꿔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검찰개혁이라고 할 때 검찰이 무엇인가가 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썩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우리 검찰은 가죽을 갈 정도로 부패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무엇이 낡았다는 주장일까요? 공수처법 제정을 말하는 이들이나 사실 제가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검찰개혁. 언제나 우리 검찰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치 권력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는 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었나요? 그동안 검찰 제도를 운영하면서 여실히 드러난 폐단인 정관 여부를 근절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가 되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판검사와 고위 관료들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데서 공수처법이 출발한 것이라면 사실 그건 검찰개혁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제대로 검찰이 역할을 한다면 그리고 검찰의 중립성만 보장된다면 현재의 제도가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공수처법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국 일가의 사건은 공수처가 당연히 이송받았을 것이고 공수처장을 좌우하는 것은 대통령의 힘이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정권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흔들리지 않고 정경심을 구속시킬 수 있었을까요? 만약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그때는 특검 제도를 운영하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보다는 상설 특검이 훨씬 낫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왜 법조인 중에서 아무도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공개리에 주장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을까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위헌성을 짚었더군요. 다만 언론에서 부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조선일보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헌법학계의 원로이자 헌법이론가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죠. 허영 교수가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겁니다. 허영 교수는 헌법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고 있는 훔볼트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을 가르친 스승이죠. 제 스승이기도 하고요.
허인 교수는 먼저 권력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국가기관인데 공수처를 슈퍼권력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상권을 분립하는데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무관한 대통령을 위한 권력기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인 교수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 권력에서 독립하는 것으로 이제 조국 일가 수사를 통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려 하자 그 힘을 빼려고 공수처를 들고 나온 것 이렇게 직설적으로 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공수처 신설은 권력 분립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조종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법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곧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썼더군요. 자, 이거를 쓴 허영 교수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허 교수의 다음 말이 그래서 전국을 찌르고 있습니다. 검찰의 힘을 빼겠다면서 그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 개혁인가? 허 교수의 말씀대로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합니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에 슈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된다. 바로 이게 허인 교수가 쓴 글의 논지입니다. 허 교수는 이 글에서 대통령과 특수관계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이 제도를 두고 있는데 대통령은 30일 안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법을 공공연히 어겨서 지금까지 공석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서두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헌적인 기구의 장인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 실은 국회가 동의한다 해도 위헌이라고 아주 못을 박았더군요. 노학자의 서슬푸른 질타였습니다. 자, 다른 문제를 하나만 더 보죠. 오늘 정치판, 특히 야당 정치판은 오전에 좀 술렁거렸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하나 던졌다 해서 말입니다. 그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 보도한 매체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당내 핵심 관계자가 했다는 말을 보도한 것인데요. 정확한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지율도 침체 상태고 현역 의원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우리 공화당으로 선거를 치르기 힘든 상태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명예회복과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기엔 당 분위기가 쇄신되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 보도는 다행인지 곧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공화당부터 추측성 보도라고 부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을 만나는 유일한 창구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에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해버렸죠. 그러니까 CBS 노컷뉴스가 제대로 오보를 하나 한 겁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오늘 오보 사건에서 보다시피 여전히 상수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초에도 만약 이 정부가 민생 문제 등으로 대중의 신망을 잃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서 보수를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방송에서 말했죠.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 2년 반이 넘어가는 가을이 되면 박 대통령 수감은 집권 세력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이걸 지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박 대통령은 강남 성모병원에서 입원한 상태에 있죠. 입원이 끝날 앞으로 2달 뒤 이 정부는 박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 등 석방을 놓고 고민에 빠질 겁니다. 총선이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보수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친박이냐 비박이냐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 문제가 아직도 보수 통합에 큰 장애물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죠. 편히 쉬십시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